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스팅 앤 인스트럭션 로익스 커피의 유종규 대표라고 합니다. 서울 카페쇼에서 이제 처음으로 개최된 이제 네. IKIC 네 번째 챔피언이신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바쁘시죠, 요즘에? 요즘에 좀 많이 바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커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될 줄 몰랐나 봐요, 주변 분들께서. 네. 그래서 연락이 끊겼던 분들도 한 번씩 연락을 주시고 네. 좀 통화하는 일이 좀 잦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 저희 챔피언님과 비슷하게 네. 코리안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 유명한 또 테크니컬 저지이시잖아요.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냥 오래 해왔습니다. 네. 네. IKIC는 어떤 계기로 좀 참여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희 같이 하고 있는 정재훈 트레이너하고 네.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항상 저희가 하는 일이 트레이너다 보니까 네네. 학생분들이나 선수들을 양성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23년도에는 저희도 한번 같이 출전을 학생들하고 같이 해보면 어떻겠나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사실 그 이카와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이제 14년도에 이태리 리미니에서 열리는 WBC를 참관을 하러 갔다가 네. 처음 보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이제 궁금해 하기만 하다가 저희 같이 하고 있는 이제 트레이너 분께서 이카와 프로 100과 807 랩 스위트를 대회 나가실 거면 써보라고 그냥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도움을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장비를 이렇게 빌려서 준비를 해주셨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이카 유저분들은 이제 본인 기기를 이제 직접 대회장에 가지고 오셔서 네. 사용을 가능하시게 이제 룰이 바뀌게 됐는데 네. 아무래도 사용했던 머신은 아니시셨잖아요, 이카가.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한 좀 부담은 좀 없으셨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빌렸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지원해준 고마운 분들에게 성적으로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네. 그리고 성적이 안 나오면 굉장히 미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라고 한다면 선뜻 지원을 해준 동생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게 부담이었고. 그러면 대회를 준비하시면서 기기를 처음 접하셨는데 네. 이카 기기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혹시 어떻게 연습을 하셨나요? 첫 번째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많이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전기식에 열풍을 사용하는 로스터기다 보니까 네네. 우리가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로스터기와는 다르게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파악을 했고, 네. 사실 제일 많이 고려들 하시는 게 투입 온도, 네네.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다양하게 그냥 해봤습니다. 투입 온도부터 연습하실 때 뭐 100도부터 막 180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다 해보신 거예요?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끝과 끝을 좀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계의 성능을 파악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끝과 끝을 모른다면 사실은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입 온도는 뭐 100도 이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0도 이상까지도 투입을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테스트 해보셨을 때 대표님께서 설정하신 나름 이카에 맞는 적정한 이제 투입 온도는 몇 도에서 몇 도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셨을까요, 혹시?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는 145도에서 150도 사이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 100만 사용을 해봤다 보니까 다른 기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IKIC 예선 결선을 좀 치르시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이 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마스터 오브 커핑이라는 종목을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공식 생두가 겹쳐지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첩되는 생두 중에 하나는 케냐였습니다. 케냐 같은 경우는 사실 한 4배치 분량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었는데 예선전 때 1번 선수분께서 생두를 뽑게 되잖아요. 케냐만 걸리지 마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케냐가 뽑혔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선 당일날 전에 한 48시간 정도는 잠을 안 자고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 매장을 이끌고 교육을 하고 생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습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몸을 혹사시키는 방법밖에는 남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3가지의 생두는 여유롭게 연습을 다 했었는데 그 한 가지 케냐만 너무 소량 남았어서 걱정을 했었어요. 케냐는 4배치밖에 돌려볼 수 없는 상황이셨던 거예요? 네네. 결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발표가 나고 나서
시스투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브루잉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선에서는 로스팅 평가만 진행이 되는데 이제 네. 결선에서는 시스투컵까지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됐잖아요. 네네. 이거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스팅을 할 때 이제 네. 디게싱이라는 부분을 거쳐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추출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시스투컵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 안에 로스팅을 한 원두를 바로 브루잉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약간 다른 느낌으로 좀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네. 거죠? 공식 생두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대다수의 선수들이 네. 어떤 걸 선택을 할까? 난 그걸 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왜냐면 임팩트가 조금 더 보여야 되지 않을까. 대다수 선수분들께서 선택한 생두를 똑같이 제공을 했을 때는 승산이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스투컵을 하게 되면은 네. 디게싱 없이 바로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최대한 그 상황에서도 다 좋은 조건에서 향을 좀 더 잘 선보이기 위한 대표님만의 좀 준비하실 방법이 있으실까요? 네네. 원두 상태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카와에서 바로 배출된 원두를 조금 더 빠르게 그다음 완전히 식히기 위해서 선풍기를 따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두의 온도를 가장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차갑게 식혔고 드리퍼는 하리오 V60를 사용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원두의 사용량을 많이 늘려주고 그렇게 신선한 상태의 원두를 사용할 때 원두량을 늘려줌과 동시에 저는 하리오를 선택을 했지만 굉장히 천천히 물줄기를 컨트롤하자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적인 부분이 좀 제약이 있어서 네네. 전기포트를 사용해서 100도씨까지 물을 끓였고 네. 순간적으로 이게 안정적인 물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동포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차가워진 동포트에다가 100도씨 끓는 물을 부었을 때는 순간적으로 95도에서 96도 사이에 물 온도가 형성이 되거든요. 동포트는 어떻게 보면은 동이라는 소재 때문에 온도의 안정성을 같이 겸하게 되어 있고 네. 이 포트를 사용을 해서 가능하면 이제 1차 추출 부분까지는 천천히 물 주입을 하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원두의 사용량을 많이 늘려주고 천천히 물을 부어주는데 물 온도는 다소 높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네네. 초반에 추출되는 커피의 수율이 높겠지만 여기에는 맛있고 강렬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파라곤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면 부드러운 느낌과 촉감적인 부분들까지도 잡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올해 대회 이제 우승하시게 된 이제 결정적인 요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네. 크게는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카와 이 지정되어 있는 이 로스터기를 사용을 하면서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유저들이 어떠한 그 본인만의 관점으로 로스팅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요즘에 조금 트렌드처럼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 네. 그 ROR이라는 부분. 네. 네, 시간 대비 온도 상승률에 대한 그래프를 좀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준비를 하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든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신 접근이셨네요. 네네. 그래서 제 프로파일이 공개가 됐지만 조금 의아하다라고 해서 문의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ROR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은 산처럼 좀 올라갔다가 스무스하게 아래로 하강을 하는 곡선을 다들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제 거를 보게 되면은 네. 산맥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을 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준비를 하면서 수분 날릴 때 날리고 열량 공급을 충분히 할 때 하자. 그렇게 되면은 팝도 원활하게 올 것이고 발효는 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본다면 또 ROR 그래프를 거의 안 봤습니다. 네. 기능이 있지만 써놓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최종 결과물만 커핑으로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네. ROR에 구애받지 않고 센서리로만 준비하신 거네요. 네. 어쨌든지 센서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은 둘째 치고라도 결과물이 좋으면
입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로스팅을 해서 나중에 스코어 시트지를 받아보니까 제가 3등이었더라고요. 네, 사실 우승감은 아니었고 점수차가 조금 벌어져 있었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실투컵에서 3점이 걸려있는 부분에서 제가 2점을 받았습니다. 네네네. 결국은 이제 3등이었던 제 커피가 이 실투컵 그러니까 추가 점수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한테는 네네네. 여기에서 2점을 받으면서 역전을 한 네.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등 선수분하고 이제 총합 선수가 0.4점 차로 네. 짜릿한 역전 우승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다 고루고루 준비를 하신 거네요. 지금 이 로스팅 평가랑 실투컵이랑 다 열심히 참 안 주무시고. 네. 진짜 한 50시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 대회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이 혹시 대표님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꿀팁이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최대한 룰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예선전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결승전에서는 확실히 그랬는데 짐이 제일 많았어요. 저는 이카와 케이스보다도 더 많은 짐을 좀 준비하게 되었어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좀 이동하는 형태였는데 룰에서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이제 문의를 해서 확인을 받았고 최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로스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선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생두와 원두 두 개 다 핸드픽을 이제 진행을 해야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핸드픽을 하기 위한 더 큰 저울과 트레이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룰에만 이렇게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다 완료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이제 처음부터 연습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4회 이카 코리아 로스팅 챔피언십 우승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커피를 시작한 지 올해로 18년 차가 됐습니다. 그 18년 기간 동안에 커피 쪽에서 세운 버킷리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카페쇼에서 하는 무대 위에 한번 서보고 싶다였는데 카페쇼와 이카와 대회가 합쳐지면서 그 진짜 큰 무대에 설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보냈고 나머지 하나는 혹시 어떤 건지 하나는 바리스타로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을 해보는 것이 마지막 하나 남은 버킷리스트입니다. 혹시 친서 오래 하셨던 그 대회 말씀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 또한 뭐 이렇게 보면 주인공은 선수이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고 그분들이 피땀 흘려서 준비한 그 시연에 방해가 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항상 준비해서 같이 무대에 올라갔다면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는 아니지만 제 이야기를 한 번쯤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게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두 개 중에 하나는 이루시고 이제 꼭 나머지 하나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